지금 통장에 1억이 없으면 인생이 뒤처진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더 빠른 길을 찾다가 QLD, TQQQ 같은 레버리지에 손이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1억을 빨리 모으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순자산의 구조를 먼저 바꿨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올리기 전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QLD, TQQQ는 인생의 터보가 아니라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순자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집값, 전세, 보증금, 예금, 주식, 연금 다 합치고 대출, 카드값, 마이너스 통장 다 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세상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아도 가구고 부부도 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순자산 곡선은 가족 형태와 주거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머릿속에 이런 타임라인을 박아두십니다. 25 취업, 31억, 45억, 60, 10억. 딱 이대로 안 되면 불안해집니다. 새벽에 은퇴 계산하다가 계산기가 미워지고 투자앱 새로 고침 누르면서 이자가 밤새 불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순서입니다. 돈을 모으는 순서, 빚을 줄이는 순서, 투자하는 순서,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는 순서입니다. 먼저 현실부터 딱 정리하겠습니다. 1억은 숫자보다 감정이 큽니다. 내가 뭔가 해냈다는 첫 증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1억은 복리로 만드는 돈이 아니라 거의 전부를 내 힘으로 밀어올려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속도가 아니라 습관의 구간입니다. 월급과 절약이 주연이고 투자는 조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실수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수익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봅니다. QLD, TQQQ는 강력합니다. 잘만 쓰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실력과 함께 감정도 증폭시킵니다. 수익이 나면 내가 똑똑해진 것 같고 손실이 나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이 계획을 찢어버리면 1억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1억을 평생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1억을 모으는 나이의 비밀은 수익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위에서만 QLD, TQQQ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사람들이 몇 살에 1억을 모으냐? 이 질문에 바로 답하겠습니다. 평균은 평균이고 중앙값은 중앙값입니다. 평균은 상위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우울해집니다. 대신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몇 살에 1억을 모을지 이걸 한 문장으로 정하려 하지 마시고 세 가지로 나누셔야 합니다. 월에 얼마를 쌓을 수 있는지, 그 돈이 몇 년 동안 끊기지 않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큰 손실을 피할 구조가 있는지. 여기서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큰 수익 한 번보다 큰 손실 한 번을 피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이제 1억까지의 현실적인 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월 30만원을 그냥 모으기만 하면 1년에 360만원입니다. 1억까지는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모으는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저축액을 올리거나 시간당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거나. 수익률은 세 번째가 아닙니다. 수익률은 이 두 가지가 갖춰진 다음에 붙는 부스터입니다. 저축액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절약이 아닙니다. 지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월급날 다음날에 투자와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게 계좌를 분리해 두세요. 생활비는 그 안에서만 쓰게 됩니다. 의지로 막으려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장치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을 따로 두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QLD, TQQQ를 들고 있다가 하락장의 생활비가 급해져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 순간 몇 년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이 빚입니다. 빚은 나쁜 게 아니라 급한 결정을 부릅니다. 특히 이자가 센 빚은 순자산을 갉아먹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막지 않고 QLD, TQQQ로 가면 수익이 나도 결국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높은 이자부터 정리, 비상금 확보, 자동 투자 분리, 그 다음에 레버리지. 순서를 바꾸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QLD, TQQQ로 1억을 앞당기는 방법.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레버리지면 무조건 빨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로 다루셔야 합니다. 타이밍 맞추려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구조로 다루면 레버리지는 시간을 당깁니다. 구조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째, 레버리지 자금은 생활비와 분리합니다. 둘째, 매수 규칙을 숫자로 정합니다. 셋째, 손실 구간에서 행동하지 않는 규칙을 만듭니다. 손실 구간에서 움직이면 대부분의 행동이 나쁩니다.
넷째, 익절 규칙을 정합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도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고 결국 되돌림에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수익을 잠그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운영 방식은 분할 매수, 분할 익절, 그리고 현금 쿠션입니다. 예를 들어 QLD, TQQQ를 한 번에 다 사지 않습니다. 지표 하나를 기준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데 단기 조정이 왔을 때만 조금씩, 그리고 목표 구간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꿉니다. 이 현금이 다음 조정에서 다시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가 내 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레버리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레버리지의 목표는 한 방이 아닙니다. 꾸준히 좋은 구간에만 참여하고 나쁜 구간에서 퇴장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정표를 순자산 기준으로 다시 잡겠습니다. 1억, 3억, 5억, 10억. 이 네 구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1억 구간은 습관 구간입니다. 내가 거의 전부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 수익보다 월 저축 여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월 저축이 100만원이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저축이 200만원이면 시간은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1억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월 저축 여력 게임입니다. QLD, TQQQ는 여기서 보조 엔진일 뿐입니다. 3억 구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돈이 벌어주는 비중이 생깁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절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체감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이 커 보이니 생활비도 같이 키웁니다. 차 바꾸고 집 넓히고 구독 늘리고 지출이 수익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3억 구간의 승부는 한 방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수입보다 한 박자 늦게 올리는 겁니다. 그 한 박자가 몇 년 뒤를 갈라놓습니다. 5억 구간은 선택 구간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장부가 먼저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억을 넘었다고 해서 현금이 5억인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전략이 갈립니다. 집에 묶인 자산을 그대로 두고 안정감을 택할지, 현금 흐름을 키우려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일지.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공통 원칙은 있습니다. 대출의 무게를 소득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무거우면 어떤 투자도 오래 못 갑니다. 10억 구간은 사건 구간입니다. 이때는 시간과 사건이 같이 움직입니다. 시간은 복리를 만들고 사건은 점프를 만듭니다. 사건은 내 집 마련, 사업 확장, 승진, 상속 증여, 혹은 큰 손실을 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위험합니다. 누군가는 10년을 뛰고 누군가는 한 번의 사건으로 같은 위치에 섭니다. 내가 할 일은 사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준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몇 살에 1억을 모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지금의 돈 흐름을 바꾸면 1억을 모으는 나이는 자동으로 당겨집니다. 돈 흐름을 안 바꾸면 QLD, TQQQ를 사도 결국 제자리입니다. 그럼 돈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딱 세 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빚을 줄이는 속도. 둘째, 투자에 넣는 비율. 셋째, 그 비율을 지키는 기간. 이 중에서 기간이 핵심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긴 시간이 복리를 제대로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이 아니라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QLD, TQQQ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QLD, TQQQ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순간은 기간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락장에서 공포에 팔고 상승장에서 흥분에 따라붙고 결국 최고점에 사고 최저점에 팝니다. 이건 지식 부족이 아니라 구조 부족입니다. 구조만 있으면 사람은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구조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비상금은 따로 두고 투자 계좌는 생활비와 분리합니다. 매수는 분할로만 합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기준 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이 오면 기계적으로 실행합니다. 익절도 분할로만 합니다. 일정 구간에 오면 일부를 현금으로 바꿉니다. 현금은 꼭 남깁니다. 현금이 없으면 다음 기회를 못 잡고 하락장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손실을 피하려고 레버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이 관점을 놓치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레버리지는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여야 합니다. 1억 만들기 초반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레버리지가 내 인생을 구해줄 거라고 믿는 순간 레버리지는 내 인생을 흔듭니다. 레버리지는 도구입니다.
내 수입과 저축 습관을 대체하는 주연이 아닙니다. 그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그 돈이 분산된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중 일부만 QLD, TQQQ로 들어갑니다. 하락장이 오면 미리 정해둔 구간에서만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일부를 익절해서 현금으로 바꿉니다. 이 현금은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이클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1억은 어느 순간 눈앞에 와 있습니다.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를 가르는 건 재능이 아니라 이 사이클을 몇 년 동안 끊기지 않게 돌리느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연 20% 같은 숫자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런 숫자는 성공담일 뿐입니다. 계획은 낮은 수익률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짜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집을 먼저 사야 합니까? 아니면 금융자산부터 쌓아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은 하나 세우시면 좋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가 잠을 잘 수 있게 하는가? 이게 장기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QLD, TQQQ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이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비와 분리, 비상금 확보, 분할 매수, 분할 익절, 현금 쿠션. 이 5개가 없으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운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1억이 정말 의미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은 숫자보다도 내가 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다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숫자는 남을 이기기 위한 잣대가 아닙니다. 내 방향을 잡는 지도입니다. 지금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방향이 맞다면 시간은 반드시 편이 되어줍니다. QLD, TQQQ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